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13일 아침에 밝았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충남 태안에 와 있고요. 뒤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썰물에서 다시 물이 조금 채워질랑 말랑 하고 있는 그런 뒤에 바다 풍경이 보입니다. 이번 주말 모두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빌고요. 오늘 아침 이곳은 땀 안 납니다. 땀이 안 나고 해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덥지도 않고요. 바람도 선선하니 자, 이제 여름의 끝자락이 왔구나. 여러분 여름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비 피해도 많으셨을 텐데 비도 그친다면 올 여름은 무더위와 비가 함께했던 해로 기억이 되는 여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여름도 곧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 오늘도 강한 모습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신기하시죠? 네. 오늘 왜 미국 시장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대표 지수는 1.73%가 상승한 4,280, 다우존스는 1.27%가 상승하면서 33,761, 나스닥이 많이 올랐습니다. 2.09%나 올라가면서 13,000을 회복한 13,047포인트를 기록했고, 러셀 2000도 1.92% 상승한 2013을 기록을 했습니다. 모든 자산이 다 올랐습니다. 채권, 주식, 그리고 달러, 모든 미국 관련 자산들이 크게 오르며 마감이 되었는데요. 자, 오늘 제목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장 한마디, 돈이 넘치는 시장에선 시장은 생각보다 강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대로 오늘 시장은 돈이 넘친다입니다. 돈이 넘친다. 이렇게 해야만 현재 시장이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저한테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돈이 넘치던 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도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금리는 계속 올리지 않느냐. 그런데 돈이 넘친다고 왜 지금 오르는 것은 무슨 말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자, 그동안의 시장은 굉장히 불안해했죠. 연준이 어떻게 금리를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아주 더 크게 충격파로 다가온 것은 처음에는 그냥 완만하게 올릴 줄 알았는데 급하게 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안 올릴 줄 알았는데 올리기 시작하니까 시장이 충격을 먹은 것이고, 지난 6월 달에는 75bp를 올리면서 충격을 많이 먹었죠. 예상하지 못했던 금리의 인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어떠한가요? 연준의 행동에 대해서 시장은 예상하고 있나요? 예상하지 못하고 있나요?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자빅베베라고 표현했듯이 이제는 75bp가 아니라 50bp, 25bp, 25bp, 그 중에 한 번은 잘하면 75bp나 50bp가 될 수 있어. 즉 기존에는 1% 정도 금리를 더 올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올린다면 1.25% 정도까지 올릴 수 있겠지. 즉 50, 50, 25든 75, 25, 25든 그렇게 올릴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 외에 뭐? So what? 또 뭐? 이게 시장의 생각이죠. 이제 시장은 연준이 가는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어떤 길을 갈지 다 보이겠는데 돈 많은 걸?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채권 시장도 강세고 주식 시장도 강세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9월 달까지, 9월 20일 FOMC 있는 그 9월 달까지는 평화의 시기인데 그 전 일주일 정도 전까지는 무난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부분이고요. 9월 달에 이제 이벤트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별로 서로 간에 얘기하지 않고 있는 빅 이벤트는 뭡니까? 네, 역시나 양적 긴축이죠. 950억 달러 정도의 양적 긴축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도 모르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이것도 잠깐의 충격을 받고 헤쳐서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돈은 너무 많으니까요. 이거를 전제하지 않고 시장을 보면 시장이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죠. 네, 지금 시장은 그러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것인데요. 이제 모든 것들이 예상 권역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다지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모르는 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는데요. 오늘 미국에서는 최근에 연준에서 언급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된 미시건대 소비자 기대지수 심리지수가 발표가 되었고, 그리고 미시건대
예상 인플레이션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당연히 예상했던 대로 나왔죠. 우리는 어떻게 예상했죠? 증시각도의 TV에서는 우리 레피키님이 계속해서 데이터를 올려주신 미국의 휘발유 가격의 추이를 계속해서 추적했습니다. 매일같이 5월 갤런당 5달러 이상에서부터 지금 4달러까지 떨어지는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아,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겠구나 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죠. 이건 저희만 생각할까요? 미국 시장도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 범위에 모든 게 들어오자 편안하게 상승 랠리를 끌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요. 미시건대 소비자 기대지수 8월치가 실제 54.9가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47.3이었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그 전에 너무 낮았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소비자 심리지수 8월치가 나왔는데요. 8월치가 55.1이 나왔습니다. 지난달에는 51.5였습니다. 예상은 52.5였고요. 55.1이 나오면서 지난달에 이어서 연속으로 상승했는데 그 전에는 그 전 6월 달에는 이렇게 사상 최고 저치를 찍었습니다. 사상 최저치.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게 안 좋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소비 심리들도 서서히 좀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미시건대 5년 예상 인플레이션 8월치가 나왔는데요. 3.0% 5년 후의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3.0%다. 이전에는 2.9%였고요. 계속 요 근처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5년 인플레이션은 빵 하고 뛰지 않아요. 인플레이션이 대략 이 정도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인플레이션 생각하는 거고요. 12개월 인플레이션, 12개월 후의 인플레이션은 얼마를 보고 있느냐? 5.0%를 보고 있습니다. 5.0%. 지난 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죠. 지난번에는 5.2가 나왔어요. 자,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도 점차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시장은 더 안심했죠. 또 하나 나온 것이 있습니다. 수입 물가 지수인데요. 수입 물가 지수는 마이너스 1.4가 나왔습니다. 지난달에는 플러스 0.3이었어요. 그래서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수입 물가 계속 오르던 수입 물가가 처음으로 꺾였습니다. 마이너스로. 네, 이것도 인플레이션을 심리를 안정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수입 물가 떨어졌느냐? 예, 역시 뭘까요? 뭐가 떨어져서? 그렇죠. 에너지요. 에너지가 떨어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에너지가 수입 물가가 전달보다 7.5%나 하락을 했습니다. 7.5% 하락하면서 수입 물가가 마이너스를 찍는 그런 일을 보여주었고요. 전년비로는 높습니다. 8.8%. 근데 이전 달에는 10.7이었어요. 일단 전년비도 이제 꺾이기 시작한다는 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즉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들이 꺾이고 있다. 특별히 유가가 꺾이면서 모든 것이 꺾이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연준 인사 발언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였는데요.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2%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리를 계속해 인상해야 한다라고. 이게 좀 웃기죠. 지금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2%까지 간다? 시장은 제가 보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이제 이 말은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습니다. 2%까지? 근데 연준은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연준은 지금은 자기가 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언제든지 치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안심한 태도를 보여주면 안 된다는 게 지금 연준 총재들이 모임에서 야, 우리 안심하는 모습 보여주면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 인플레이션 파이터한 모습 확실히 보여줘야 돼. 라는 게 아마 회의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2%로 목표를 계속해서 찍어 누르겠다라는 거를 연준에서 얘기해줘야 시장이 얘네들이 금리를 언제까지 오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겠죠. 또 그것도 있습니다. 연준의 태도는 그냥 가는데 시장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지속해서 통제되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금리를 제약적 영역까지 움직여야 한다. 즉 인플레이션이 딱 동결되는 수준까지 우리가 금리를 올릴 거야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똑같이 모든 연준 위원들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월달에 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는 누구는 그때도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75bp 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일단은 50bp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메리 데일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시점이 가까워지면 마음을 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점이 가까워지면 마음을 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냥 일반적으로 가는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은 조금 높게 할 거야.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9월달 75bp도 일부 지금 소화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50bp 정도면 그냥 발표하고도 주가가 안 죽을 수도 있다 라는 것도 설정을 해 놓아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장의 심리가 안심이 되니까 시장 안에서, 주식시장 안에서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변동성이 큰 주식들이 팔딱팔딱 뛰죠. 네, 밈 주식들이 팔딱팔딱 뜁니다. AMC 엔터가 4%대 상승을 했고요. 펠로톤이 13%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거 주가 워낙 많이 빠졌던 주식이죠. 성장주 중에 대표적인 성장주 중에 하나였고, 고점 대비 얼마 빠졌나요? 거의 한 90% 빠지지 않았나요? 예. 배드베스트 앤 비욘드 요즘 아주 왔다리 갔다리 많이 하는데 21%나 폭등을 하는 양상 보여줬습니다. 밈주식 중에 제일 밈주식이라고 이거 얘기하면 많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테슬라는 빅테크 중에 밈성 성향이 가장 강한 주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4.67% 큰 폭으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자, 시장 컨센과 관련해서 아주 재미난 그 뉴스가 그러니까 뭐도 올랐겠어요? 자산 중에 비트코인? 네, 올랐어요. 또 올랐습니다. 당연히 약간 밈성이, 그러니까 시장이 안심하고 돈이 많으니까 이제 다시 지르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 형성된 게 이 금융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다. 채권시장도 당연히 올랐습니다. 자, 시장 그 컨센 관련해서 재미난 설문조사를 골드만삭스 했습니다. 마키 퀼폭이라는 사람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39%의 응답자가 연준이 언제까지 금리를 올릴 것이냐, 얼마까지 금리를 올릴 것이냐라고 설문조사를 하니 2023년까지 상반기까지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고 39%의 응답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24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정상화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시장의 컨센이에요. 자, 이 시장의 컨센 안에서 연준이 움직이면 돈이 줄어들지 않는 한 시장은 고고싱일 것이다. 오히려 시장을 부의 효과를 눌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양적 완화를 생각보다 세게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할 것이냐? 그래서 9월 달부터 지켜보자 라는 게 저희 증시각도의 TV의 미국 시장에 대한 입장이고요. 그러나 만약 연준이 2023년 상반기에 금리 인상을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해서 전전일날 우리 연준 총재가 얘기한 것처럼 내년도 4.4%까지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된다면 시장은 분명히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분명히 받을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자재 가격 유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유가는 2%대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3.4% 상승을 했는데요. 일이 있었습니다. 전일 쉐브론, 에퀴노르 등 3개 쉘도 있었고요. 3개 석유회사가 그 굴착을 하고 있는 멕시코만 해상에서 7곳의 가동이 일시에 중단되었다. 그 부품 문제, 송유관의 부품 문제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되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유가가 93달러대까지 많이 올랐었는데요. 그것이 하루 만에 조금 해결이 됐다는 뉴스와 함께 2% 수준의 유가 하락이 나왔고 91.88달러, 그리고 비철금속 가격도 전반적으로 하락, 곡물가는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와 비철금속 가격의 하락이 지금 대체적으로 추세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압박은 그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는 전일 10년물이 2.889에서 2.842%로 금리가 4bp 정도 떨어졌습니다. 즉 강세를 보여주었고요. 모든 연물에서 금리가 떨어지는 양상, 채권도 달렸다. 왜? 만만하니까, 돈도 많으니까. 네, 이 상황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벌어졌고, 달러 가치는 105.12에서 105.67로 올라갔고, 원화는 오히려 1307원에서 1302원대로 소폭 강세, 위안화도 6.743에서 6.737로 소폭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엔화는 133.02에서 134.6으로 3.46으로 약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저희 그 각도기 TV에서는 재미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센터정
중에 최고 선배분 중에 한 분이죠.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과 대담이, 재미난 대담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현투자자문의 박선진 대표와 함께하는 독이책방 딥 인사이드, 아주 재미난 책이죠. 정말 권해볼 만한 책, 가치 투자자의 탄생을 가지고 또 재미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리고 문제의 인물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아주 재미난 대화를 했습니다. 초반에는 거시를 다루었고요. 중반부터는 경제를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비관 논자였던 윤석천 평론가께서 시장 참여를 본격화하게 다시 시작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자기의 느낌을 한마디로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장 한마디의 그 센텐스였습니다. 시장은 생각보다 강하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독창적인, 이분도 뭐 이렇게 사고를 누구한테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고 혼자 생각하시고 독립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라서 아주 재미난 시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완전히 설득이 됐습니다. 시장은 생각보다 강하다. 특별히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시장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웬만한 악재도 돌파합니다. 그게 미국 금융시장, 주식시장의 역사였으니까요. 자, 그런 생각까지 이어지는 과정들을 추적해 보시면 여러분의 투자 시계열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8월 13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광복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고생했던 그 100년 전의 일들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야, 나라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야 우리가 또다시 그런 일들을 안 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융시장이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각도의 TV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10만 금융전사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계열을 길게 가시고요. 세상의 본성에 따르지 않고 시장의 논리를 익히는 증시각도의 TV와 함께 그렇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즐거운 연휴 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